그러니까 그거 이래 하나씩 하나씩 해도 이래 졸음을 깨는데 수행하다가 졸음이 오면 졸음을 깨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걸으면서 이렇게 네? 산책하면서 명상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좋은 방법이죠. 예. 그러니까 명상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. 그러면 걷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서 딴 생각하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. 명상의 적은 생각이에요.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이에요. 생각은 잘 보세요. 과거와 미래로 가 있어요.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있는데 오로지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본질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명상이에요. 예. 그래서 설거지 하시면서 설거지하는데 딱 집중하면 명상하는 거예요. 설거지 30분 집중해서 했다 그러면 30분 명상한 거예요. 예. 그럼 박사님은 예, 4년 전부터 이제 후회 안 예. 하셨다고 예. 하셨는데 예. 그 전에는 그러면 후회를 했죠. 예.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죠. 예.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후회가 네. 한 4년 전쯤이에요. 우리 이제 동기회가 있거든요. 연말이 되면 이제 뭐 이래 동기회를 해요. 그럼 이제 동기회 가면 뭐 나와서 뭐 게임도 시키고 뭐 이래 묻기도 하거든요. 그럼 이제 그 대답해놓고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야, 나 정신과 의사인데 좀 멋있는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했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뭐 가끔 방송 일에 인터뷰를 좀 하거든요. 하는데 그 전날 작가가 전화를 해서 다음 날 이런 주제로 합니다. 하면 이제 준비를 하죠.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온 사람 보면 작가가 아니에요. PD가 와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PD가 이래 질문을 하는데 좀 다른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준비는 했지만 네. 하고 난 뒤에 인터뷰 다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4년 전 네. 그 기억나는 두 가지예요. 그 전에 많은 뭐 후회를 했죠.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게 됐죠. 어떻게 안 하게 됐냐?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근데 후회를 좀 하세요? 네. 주로 어떤 후회를 하세요? 네? 잘해줄 걸. 네. 그렇죠. 그건 참 좋은 후회예요. 좋은 후회인데, 근데 사실 잘해줄 걸 하고 다음에 잘해줍니까? 그러니까요.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후회나 반성은 만약 반성이든지 저는 반성도 별로 안 좋아해요. 반성 한번 잘 보세요. 반성했다는 거는 반성할 만한 별로 안 좋은 일을 했죠. 네. 또 내지는 할 걸 안 했죠. 네. 과거에 안 했듯이 지금도 마음을 편히 해서 하면 되는데 반성하면서 안 해요.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본질을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후회라든지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기 쉽습니다. 힘을 빼요. 내가 뭐야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이 머릿속에 잘 안 담는 게 좋습니다. 어쨌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어떻게 해서 후회를 안 하게 됐나 들어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지만 좀 해보면은 잘 보세요. 후회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그 당시에 내가 실제로 했던 일과 지금 후회하는 일이 같이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선택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. 선택 가능하다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바보같이 내가 이 좋은 걸 안 하고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게 후회하는 사람들의 가장 다 보면 다 깔려 있는 거예요. 그것이 과연 그러면 사실인가 하는 점을 잘 보면 그게 사실이면 후회해도 괜찮습니다. 근데 그때 요 두 개가 있는데 있은 게 아니라 여기 없고 하나만 있을 수가 있어요. 하나만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 무지겠죠. 지혜롭지 못한 거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. 그래서 이 보면은 잘 보면은 우리의 이 정신작용이라는 것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. 이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래 강의하죠. 이게 그냥 지금까지 제가 준비하고 경험한 게 이런 것이 그냥 풀려 나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이게
우리 그 실뭉치 있죠. 실뭉치를 이렇게 턱 놓으면 쑥 풀리죠. 그렇듯이 지금 제가 살아오고 공부하고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적절하게 풀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면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. 이건 좀 본질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아까 그래서 한연수 씨 그 먹을 때 이 찍는 거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정신작용이라는 거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, 또 의지,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. 생각도 순식간에 일어나요.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. 그거는 좀 이해합니까 이제?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도와 의지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아까 그때 내가 이걸 할 걸 하는 건 의도나 의지겠죠. 예. 그것도 그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순식간에 일어나요. 그래서 그런 실험도 사실 했어요. 서양 사람들은 이 어떤 동양적인 거와 관계없이 자기들은 과연 정신이 뭐며 우리가 말하는 의지는 뭔가 하고 실험을 다 했어요. 그 사람들이. 해보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을 딱 내요. 그때 시간을 딱 체크해요.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 뇌에 전극을 이렇게 붙여요. 붙이고 그런 게 딱 나올 때 딱 체크를 해요. 그걸 해보면 같아야 되잖아요. 훨씬 앞에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때 그 당시에 조건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. 오랫동안 저 자신을 관찰하고 나온 이야기.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정신작용은 다 본질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데 정신작용이 다 다르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. 각각의 정신작용에 대해서 이래 성격이 다르면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에 불과해요. 우리의 어떤 이 정신이 작용하는 방식은 순간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조건 지어진 데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는.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다음 예를 들면 내가 후회하는 대상이 있겠죠.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 걸 하는 걸 하죠.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거는 그때 보면 일 없는 거예요.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이걸 밖에 할 수 없는 길로 온 거예요, 그때.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하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. 요것도 할 걸 이렇게. 이거는 비유를 하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. 권투 선수가 리응위에서 이래 막 했어요, 열심히. 했는데 한 대 맞고 KO 됐어요. 그러고 이제 집에서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요. 그래 보면서 그때 탁 오는 펀치를 내가 싹 피하고 요렇게 때렸을 걸. 그 가능합니까? 그때는 최선을 향해서 뛴 거죠. 연습량이 부족했던 거예요. 상대가 훨씬 셌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도 할 걸, 이걸 해야지 했으면 이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었어야 돼요. 말하자면 아까 지게 죄송한데요. 이래 먹을 때, 그럴 때 이래 방송 전이면 안 먹어야 된다는 그 시스템이 자기 속에 딱 있으면은 그때 제동이 딱 걸려요. 근데 그게 안 걸리면 먹게 돼요.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시스템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. 그거 없이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면 다 그래 가질 수 있는 어떤 무지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전에 그 사실을 어느 날 완전히 깨달았어요.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내가 공연히 잘못 생각하구나. 잘못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때 일어난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는 그냥 생각 안 해요. 그러고 우리가 잘 보세요.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상태다 하는 거는 그럴 만한 철저한 이유가 있습니다. 내가 이렇게 뭘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또 안 좋아질 때는 안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를 자꾸 보려고 해야지 그 순간만 탁 떼어놓고 내가 이랬을 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는 후회의 대상이 아니다. 역으로 생각하면요. 내가 이 일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.
이걸 안 했으면 이 생각은 안 들어요. 예를 들어서 어제 방송 전에 그랬죠. 그럼 방송 전에 한 번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. 방송 전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게 좀 내가 후회할 일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. 언젠가 한번 그런 걸 겪겠죠. 그러니까 뭔가 했기 때문에 그 보너스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내용도 상당히 지혜예요. 그러니까 지혜인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지혜는 괴롭힐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반영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이자 보너스인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우리가 뭔가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안 한 사람은 뭐 느낄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어찌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. 살고 그걸 잘 살리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들하고 이래 하면서 이제 유달리 좀 이래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당신 뭘 후회하나? 나는 후회가 많다. 그럼 실제로 뭘 후회했냐? 그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하면서 그래 쭉 설명을 하고 이래 납득할 수 있게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쭉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그러면 후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결과고 이거는 참 고마운 거네요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좀 벗어나는. 뭐 그 뒤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 순간만은 그런 깨달음이 생긴 거죠. 예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. 내가 정말 후회하는 그 일이 그 당시에 내가 후회하는 것이 가능했나 안 했나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.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후회하는 거 뭐 있습니까? 후회하는 사건이 하나 있으면은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면 잘 보세요. 그 부분을 잘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. 그 생각을 철저히 지금 저한테 들을 때만 그렇지 하고 다음에 잊어버리면은 후회는 또 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그걸 잊지 않고 항상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그걸 계속 기억하시면은 그 후회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우리가 후회만 없어도 생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우리가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게 과거와 미래로 가는 거거든요. 과거로 갔을 때는 보면 화나거나 후회가 제일 많아요. 미래는 걱정과 불안이 제일 많고요. 그래서 후회만 많이 없어져도 이 생각도 많이 줄고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좀 이해가 됩니까? 네. 근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. 예. 만약에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. 된 거다. 예.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, 예. 반성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요. 에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뭐 이제 상황 탄만 하게 되거나 혹시 이렇게 되지는 그거는 않을까요? 안 좋습니다. 그거는 후회보다도 더 안 좋은 거예요, 사실은.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내가 왜 그랬을 걸 애태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. 후회는 하되 그걸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. 내가 했기 때문에 그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다. 그래서 다음에 반영하라는 이야기지. 그러니까 이 생각 든 거를 후회가 아니라 이것이 주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혜다, 깨달음이다 해서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. 후회하지 말라는 건 그거를 애태우지 말라는 거지.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.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후회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이 반성이나 후회 또 우리나라에서는 참회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. 그걸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뭘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. 그걸 지금도 만약에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반복한다면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냥 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과거에 안 했듯이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후회를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이 후회가 안 하는 걸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 사물의 어떤 이치나 본질을 보게 돼요.
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왜 일어났나 이걸 보는 거죠. 이거를. 후회는 어째 보면은 그 부분에만 딱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이거 왜 했나?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. 과정을.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과정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이 있게 된 과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과정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다음에 여기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놓는다는 걸 알게 돼요. 이 과정을 보는 훈련을 하면은 또 이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. 비교하는 마음. 이 잘 보면은 뭐 후에도 보면 비교하고도 또 많이 있어요. 아, 내가 이래서 했으면 저 사람보다 나을 텐데, 내가 좀 잘 살 텐데, 뭐 이런.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비교하는 건 잘 보세요.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또 저 사람보다 못하다. 또 하나의 비교가 뭡니까? 세 가지. 같아. 내하고 저 사람하고 같아. 근데 그 비교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딱 순간을 딱 떼고 보는 거예요. 지금 요 순간 딱 떼고 보는 거예요. 요 순간만 딱 비교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. 내가 비교하니까. 그런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그 과정을 보잖아요. 예를 들면 누가 어떻게 됐을 때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. 어떤 애가 수능 점수가 많이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자꾸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자꾸 보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과 더불어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돼요. 또 과정을 보면 아, 내가 이래서 이래 됐구나 하고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비교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딱 현재만 가지고 비교해요. 쟤는 몇 점 나오고 나는 몇 점 나오고. 또 저 사람은 몇 평에 살고 나는 몇 평에 살고. 저 사람은 남편이 뭐 직업이 뭐고 나는 직업이 뭐고. 그게 우리는 자꾸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. 그거를 내려놓고 그 과정을 자꾸 보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야기했죠.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혜예요. 지혜는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됐을 때는 이렇게 된 그걸 아는 거예요. 그 조금 더 연장하면요. 내 주위 사람이 잘 살잖아요. 그럼 우린 배가 아프죠.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. 그렇듯이 그거는 무지예요. 내가 볼 때는. 예를 들면 내 주위가 잘 되면 예를 들면 내 주위의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. 그러면 실제 내한테 벌어지는 일은 뭐겠습니까? 우선 내가 그런 사람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? 그 내 능력 아니에요.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자기 혼자 공부 잘하면 그게 능력이에요. 이제 밖에 나오면 아는 사람이 많은 게 능력이에요.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됐다. 그러면 내가 이래 올라간 거예요. 그러고 잘 봐봐요. 잘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죠. 안 그래요? 그러면 나도 잘 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또 잘된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주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내가 좀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. 우리 지금 북한이 못 사니까 우리가 어때요? 도와주고 괴롭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자세히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이 작용해요.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뭐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일시적으로 안 좋은 마음이 탁 생겨요. 기분 나쁜 마음이. 그때 딱 누르시고 이 사람이 실제로 좋은 일일 때 내한테 어떤 일이 나라 보면 야, 밥 먹자, 밥 사줄게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실제를 보도록 하세요. 그게 지혜예요. 그걸 자꾸 훈련하세요. 내 생각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.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후회도 안 하게 되고 비교도 안 하게 되고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출세한 사람들은 옆에서 알아주면 좋아하잖아요.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은 그 사람도 자꾸 좋아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죠. 예. 잘 들었습니다. 네.
저는 시작하기 전에는 예. 어떻게 하면 후회를 하지 않을까 예, 그 예. 고민만 했었는데요.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후회를 해도 잘만 한다면 그렇죠.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렇죠. 고마운 일이 되겠어요. 그렇죠. 고마운 일이죠. 예. 보너스예요, 보너스. 예, 앞으로 좋은 쪽으로만 더 많이 생각하도록 예, 노력해야겠습니다.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. 예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? 다음 주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예. 자녀 양육.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그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크고 또 부모 마음도 편하고 네.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이야기 좀. 사춘기 때 또 부모님과 갈등이 사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예. 모범생이고 아주 착한 애도 사춘기 때는 좀 예.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. 그 말씀도 해주실 거죠? 예, 알겠습니다. 예. 여러분도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저희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프로그램 게시판에 시청 소감이나 또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선물하십시오.